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한 권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일주일에 한 권이었는데 조금 피치를 올려봤어요. 하루 한 권. 뭐 빼먹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계속 책을 읽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0권 독서법이에요. 하루 한 권, 3년 내 삶을 바꾸는 독서의 기적.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매일 한 권씩 올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소개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듯 매일 책을 읽었더니 인생이 거짓말처럼 바뀌기 시작했다. 근데 당연히 바뀌죠. 하루에 한 권씩, 물론 정확하게 매일 한 권씩 읽은 건 아니에요. 1300일이 좀 넘게 걸렸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은 사시기를 뭐 이렇게 빨리 본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정독한 책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1000권을 읽었나.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말이 돼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박상배 강사의 독서법 강의를 듣고 실천을 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박상배 강사님이 유명하죠. 본계적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독서법 강사입니다. 안경점을 하시다가 이제 아예 직업을 그만두고 독서만 매진을 해서 뭐 제가 어렴풋이 이제 이분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뭐 아주 친하진 않는데 이분의 강의도 들었고 이분도 제 강의를 들었고 제가 하는 스피치 강의 강사 과정을 또 수료하셨고 그때부터 눈에 띄더라고요. 워낙 뭐 퍼포먼스가 대단하신 분이고 진실된 분이셨는데 이분 강의를 듣고 실천하신 거예요. 와우.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매일 한 권씩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 해석 1. 하루에 책 한 권을 조금이라도 읽는다. 해석 2. 하루에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해석 3. 하루의 책을 여러 권 읽지 않고 한 권만 읽었다. 해석 4. 한 권의 책을 읽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해석 5.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날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분의 독서법은 마지막 장을 덮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하루에 뭐 5, 6개씩 동시에 책을 읽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종이책 2부 또 뭐 도서관에서 빌린 거 내가 산 거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동시에 읽다가 어느 하루 날 잡아서 후두두두둑 이렇게 5권을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권씩 책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날 잡아서 그동안 읽었던 것이 예를 들면 뭐 5일 후에 5일 동안 있다 5일에 5권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1000권을 읽은 거더라고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곳에 책을 놓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놓고 보고 또 회사에다 놓고 보고 스마트폰에 넣고 보고 또 식탁 위에 있는 책도 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쭈루룩 마무리하면 읽은 거죠. 그러다가 한 3년 차와 4년 차에 찾아왔대요. 큰 위기가. 3년 차에는 독서 번태기가 찾아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줄어들었고 4년 차에는 대학원 졸업과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했고 아무래도 대학원 졸업하면은 논문 써야 되니까 시간을 내지 못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권 책 읽기는 매일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게 아니고 매일 책을 펴고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독서를 즐기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5권 정도 읽는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책을 손에 든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계적 박상배 강사의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고 실천했다는 거. 그래서 인생이 뭐 예를 들어 뭐 이분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거나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삶이 즐겁고 목표가 있고 성취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나름 다독하는 스타일인데 저랑 좀 비슷해요. 목적을 정해놓고 잡학,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읽습니다. 저도 뭐 만화책, 수필, 뭐 인문서, 소설 이렇게 골고루 읽는데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독서는 인생의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죠. 특히 저같이 강의를 하는 강사는 많이 읽어야만 많이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견이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 하루 한 권씩 몇 년째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정말 많은가 봐요. 전업주부인가 봐요. 뭐 출판사에서 일하세요. 일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심한 경우에는 백수예요. 이렇게 묻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은 결혼한 다음에 쭉 맞벌이 생활을 해왔고요. 또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녔고요. 독박 육아를 한 적도 있고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남편이 좀 도와주는데 짬짬이 책을 읽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도 읽는데 나는 왜 못 읽을까? 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책을 읽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편견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책 읽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가? 뭐 이런 거. 밖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나 보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데 영화도 다 챙겨보고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요. 또 뭐 운동도 잘하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분도 마라톤을 하네요. 저도 마라톤을 해봤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과대표도 하고 대학원도 다녔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박사 학위도 받았고 운동도 하고 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근데 책을 읽거든요. 단지 다른 것에 포기하는 부분이 많죠. 술자리라든가 TV 보는 거, 또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거, 만지작거리는 거, 멍 때리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조금 줄이고 저도 가끔 멍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좀 특이한 부분이 뒤부터 읽는 책도 있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설책 같은 경우는 뒤부터 읽는 독서법이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봐야 출판사 편집자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걸 보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많은 장편소설 이런 경우는 뒤부터 읽는 방법을 추천한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이 책에서 김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워낙 등장인물이 많으면 특히 러시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인물들이 주인공이죠. 끝까지 나오니까 앞에 쓸데없는 인물들에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그 주인공이 누구고 주연이 누구 조연이 누군지를 알면 좀 흐름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죠. 물론 그 단편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편 소설은 어차피 짧은 소설이고 등장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는 건데 장편 소설인 경우에는 이럴 만하겠어요. 근데 이 방법은 모티머 애들러가 100여 년 전에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답니다. 그만큼 고전적인 방법이래요. 또 영화를 보듯이 읽는 거. 그 영화 감독은 굉장히 영화 하나에 뭐 여러 가지 뭐 복선도 깔고 뭐도 깔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보는 사람은 영화 감독의 의도를 잘 몰라요. 그냥 영화 보고 나오면 떠올리는 장면들, 스토리들 뭐 이런 것만 결론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그냥 편안하게 감독이 무슨 말을 하려든 내가 뭐 느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뭔 얘기를 하든 나는 그걸 읽었고 거기서 느끼는 게 있다. 그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영화도 한 3편을 보면 느낌이 달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뭐 한 3번 정도를 보면, 그러니까 3번 정도를 보면 느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으면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죠. 책은 작가의 말이 독자의 몸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읽을 때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무조건 완독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재미없어. 그러면 과감히 버려라. 그리고 이제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둘 다 뭐 좋아요. 그리고 다독도 있고요. 통독도 있고요. 낭독도 있고 묵독도 있고 촉독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낭독을 좋아하죠. 지금도 이게 낭독으로 읽는 겁니다. 책을 눈으로 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낭독을 해요. 저는 스피치 강사니까 책을 가지고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저같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읽고 이걸 이제 소개하는 거죠. 요약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거기서 베네핏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녹음하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에 한 권씩 소개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이 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하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게 만드는 거.
뭐 속독은 나쁘다, 다독은 나쁘다 이런 부분도 사실 편견이다라는 생각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설명이 이 책에 잘 돼 있어요. 다독이 주는 삶의 지혜. 다독이죠. 일천권 읽기는.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할지 몰라도 저는 안 읽는 것보다 낫다. 10권 읽는 것보다는 1000권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어떻게 읽든. 그 다음에 1000권을 표지만 봤다가 아니라 이분은 또 독서 노트가 있어서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게 읽은 거 맞죠. 그리고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책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읽은 거잖아요. 사실 한 권을 1000번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책이 좋은 책인지 양서인지 악서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악서를 1000번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0번을 읽다 보면 책을 보는 눈이 길러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죠. 당연히 한 권의 책 여러 권 책은 낫다도 주저할 수 있겠지만 그 한 권의 책을 찾는 것은 누가 찾느냐는 거예요. 출판사에 찾아주느냐, 베스트셀러고 물론 다 맞느냐, 고전이 나한테 맞는 것이냐, 인문학 고전이 좋다긴 하지만 나에게 안 맞고 어렵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게 되니까. 그래서 많이 읽어야 고르게 읽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점점 바뀌게 되거든요. 맹자가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간다. 웅덩이를 다 채운 시점이 바로 임계점이거든요. 임계점은 고유의 성질이 변화되는 시점이고요. 99.9도의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을 보통 예시로 들죠. 자, 독서를 통한 임계점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약 300권을 읽었을 때 1차 임계점이 맞고요. 800권을 읽었을 때 2차 임계점이 맞았고요. 1000권 독서법 초반에는 여러모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무비판적으로 자세로 책을 읽었대요. 의무감, 압박감 때문에 책을 읽었죠. 뜻도 모르고. 하지만 300권이 넘으니까 그 전에 읽었던 책과의 차별점, 작가 고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생각을 전복시킬 수 있고요. 또 800권이 넘어가니까 단순히 읽는 데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독서 지도사 공부를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 책이 나왔죠. 이번에 영향을 준 박상배 작가는 300권은 시작 독서이고 2000권은 임계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 책은 매일매일 회사 가듯이 읽어야 된다. 출근하듯이 읽자.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책을 놓고 읽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꼭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 인간발달 가족학과 교수 셰리 웰리스는요. 시애틀 종단 연구라고 불리는 장기뇌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40세부터 65세 사이의 사람들이 어휘, 언어기억, 공간정향, 귀납적 추리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카렐 혼도 기억력을 의미하는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반면에 지식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정성 지능은 올라간다고 보고했어요. 독서는 바로 이 결정성 지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1,000권 독서법을 시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70대가 되지 않았다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장 책을 읽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뇌과학자들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 지금껏 해보지 않은 과제를 수행해보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 평소 혈액에 공급되지 않던 뇌 부위까지 혈류가 흐르게 되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적어져서 정신건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70대 이후에는 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40대 이전부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두뇌를 자극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70대가 아니시라면. 그런 이야기들. 또 오늘 뭐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책을 사서 보실 거니까. 아니면 빌려서라도 보세요. 근데 사는 게 제일 좋죠. 독서를 우선순위에 놓는다 해서 쭉 어떻게 습관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아주 잘 설득력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쪼갰는지
어떻게 집중력을 끌어올렸는지, 또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독서법, 기록하면서 하는 방법들, 또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 베스트셀러보다 스테디셀러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학창 시절 필독서, 그게 이제 고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추천, 읽어야 될 것들. 또 동화책도 저는 공감하는데, 저도 동화책 많이 봤거든요. 동화책, 만화책, 그것도 책이거든요. 그것도 독서입니다. 물론 동화책만 보면 안 되겠죠. 만화책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독서다. 이북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 책, 1000권 독서법, 여러분께 적극 권합니다. 책은 필수입니다. 생명입니다. 꼭 함께 했으면 좋은 책 소개해드렸습니다.